택배 대리점주가 노조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서 유족 측은 택배노조 조합원 12명을 책임자로 지목하고 있습니다만 노조 측의 주장은 다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이번 사건의 책임은 그렇다면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일단 양측의 주장은 많이 다르죠? 네,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숨진 택배 대리점주는 유서에 노조 조합원 12명을 언급하며 나를 파멸시키겠다고 했다. 공격적인 언행을 하고 뜬소문 헛소문을 만들어 압박했다고 했습니다. 전국 택배노조는 자체 조사 결과 괴롭힘 정황이 있었던 건 인정했습니다. 모멸감을 줄 수 있는 글과 비아냥 조롱이 확인됐다는 거죠. 하지만 폭언과 욕설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수준의 괴롭힘이었는지 피해 당사자가 숨졌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겠군요. 네, 현재로선 이 유서와 단체 대화방 내용을 통해 상황을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시 상황을 직접 진술해 줄 수 있는 대리점주가 사망했기 때문에 의혹을 규명하려면 신속히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게 법조계 얘기입니다. 망인이 남겨놓은 메모라든가 일기장이 있다거나 구체적인 녹음이 핸드폰에 있다거나 CCTV나 문서, 주민들의 증언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거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 경우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숨진 대리점주와 택배기사 12명 모두 직장 내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법이 적용되려면 고용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이들은 서로 대등한 계약관계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두 개인 사업자들이라면 파업이라든지 또는 태업 같은 표현도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택배노조가 합법노조로 인정받으면서 이 택배 노동자들도 파업과 태업 같은 단체 행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택배기사들은 개인 사업자인 동시에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거죠. 그래서 대리점주들은 이 택배사로부터 일감을 받아와 택배기사들에게 나눠주는 대등한 계약관계인 동시에 근로자성을 가진 택배기사들을 상대해야 하는 부담 역시 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택배기사들의 목소리가 좀 커진 측면도 있고요. 맞습니다. 전국의 택배기사는 5만 5천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택배기사 과로사가 잇따르자 노조가 앞장서 이 근로시간 단축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택배기사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정부 당국이나 이런 데가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 안타까운 사건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최근 택배 시장이 갑자기 팽창하면서 생겨난 새로운 양상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부가 좀 더 철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